그래도 모임에 가져갈 와인이라면 나름 애지중지하는 와인을 가져가실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져간 와인의 반응이 뜨끔미지근하면 슬프잖아. 먼저 와인 시음의 메커니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임 멤버들에게 임팩트를 확실하게 주려면 이런 전략도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인강입니다. 연말 연시 보내시며 모임 많이 하셨죠? 저희 와인강 손님들 중에 와인 모임에 가시면서 와인 마시는 순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와인 마시는 순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이나 품종, 스타일 등 특정 주제를 정해놓고 와인을 마시는 경우에는 호스트분이라든가 참가하시는 멤버님들이 내공이 있으신 경우가 많을 테니 알아서들 잘 핸들링을 하시겠죠. 예를 들어 호스트나 내공이 있는 한 분이 와인을 잘 선별하시고 비슷한 와인일 경우에는 미리 오픈하셔서 와인의 바디감이나 탄닌의 강도, 세기 등에 의해 순서를 정해놓고 시음하시면 각각의 와인을 온전히 테이스팅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특정 주제가 정해져 있는 모임이 아니라 BYOB, 그러니까 Bring Your Own Bottle, 네 맘대로 한번 가져와 봐봐 하는 모임에서 여러 와인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와인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먼저 와인 시음의 메커니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테이스팅은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합니다. 인간의 오감은 뭐죠?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각은 외부 환경적인 요소로 간접적으로 시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나머지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직접적인 와인의 풍미를 느끼게 됩니다. 번개가 보이면 거리에 따라서 수초 있다가 왜 천둥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처럼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각을 통해서 사물을 가장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와인잔을 밝은 곳에 비춰서 맑음 정도를 보고 흰 종이 또는 하얀색 테이블에 이렇게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와인의 컬러를 보게 됩니다. 컬러의 진함 정도도 보지만 갈변화 또는 와인잔 가장자리에 있는 물띠, 즉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빈티지를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우리 향을 맡게 됩니다. 향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로마와 부케. 이 아로마는 포도 품종이 가진 고유한 향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리슬링은 청사과, 복숭아, 살구 등의 아로마가 나고, 이 까베네 소비뇽은 블랙커런트, 블랙베리, 블랙체리, 피망 등의 아로마를 가지게 됩니다. 포도 품종마다의 고유한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케라는 것은 이 아로마를 제외한 그 이외의 모든 향을 말하게 됩니다. 와인 메이커가 생각하기를 나는 내 와인의 효모향을 좀 더 살리고 싶다라면 발효 과정에서 이렇게 가라앉은 이 효모 찌꺼기를 수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면서 와인의 효모향을 더 첨가하게 됩니다. 이때 효모향이 부케가 되겠죠. 인력에 의해서 더해지는 향이니까요. 또 숙성을 할 때 숙성통에 의해서 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양조를 하게 되면 그 포도 품종 와인 자체의 풍미가 숙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바리통이라고 하는 이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게 되면 이 오크통의 풍미가 더해지게 됩니다. 캐리비안 해적 영화를 보면은 이 나무로 만든 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통을 만들 때 그 통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내부를 태워가지고 안을 수출 만들거든요. 방금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도 내부가 이렇게 완전히 수치돼 있잖아요. 이렇게 오프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 수채 풍미가 와인에 스며들게 되는데 그때 더해지는 향인 다크 초콜릿, 커피, 바닐라 등의 향이 부케가 됩니다. 또 병 속에 병입을 하고 난 뒤에도 이 와인의 풍미는 계속 변하게 되거든요. 화이트 와인은 세월이 갈수록 컬러가 점점 황금호박색으로 진해집니다. 레드 와인은 컬러가 점점 옅어지며 둘 다 괄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때 향도 변하게 됩니다. 오래된 빈티지 와인의 향을 맡아보면 숙성된 볏짚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소요물 끓이는 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소요물을 위해서 볏짚을 이 외양간 옆에 쌓아두고 있으면 비도 맞고 온도가 이렇게 변하면서 볏짚 안쪽이 이렇게 숙성을 하면서 나타나는 구수한 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아로마와 부케를 통해서 향을 맡게 됩니다. 그 다음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을 보게 됩니다. 화이트 와인의 경우 산미와 감미의 밸런스를 보거나 감미가 빠져서 드라이하게 양조가 된 경우에는 자연적인 산미의 밸런스를 느끼게 됩니다. 레드 와인의 경우 탄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산미의 밸런스 또한 중요하게 됩니다. 탄닌이 몸집이 크면 큰 대로 이 산미 또한 뒤에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뤄줘야 됩니다. 탄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산미 또한 그 밸런스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간혹 첫 맛에 탄닌은 굉장히 강한데 1, 2초 뒤에 피니쉬가 훅 꺼지는 와인의 경우에는
이 밸런스가 안 맞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향과 맛을 동시에 느끼는 것을 우리가 풍미를 즐긴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피니쉬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느낌, 밸런스의 길이, 강도, 느낌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와인을 시험하게 됩니다. 와인 시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와인을 마시는 순서가 정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와인을 마시는 순서의 이론적인 기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화이트 와인을 레드보다 먼저 마시게 됩니다. 화이트 와인은 기본적으로 산미가 베이스되어 있는 미각을 가지고 있고, 레드 와인의 경우에는 입안을 잠겨주는 수전 현상이 나타나는 이 탄닌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됩니다.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입안을 잠기는 탄닌의 촉감이 중심을 잡아주게 됩니다. 또 레드 와인을 마시면 이 이나 혀가 착색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이 안토시아닌 색소가 이 피부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레드 와인을 마시고 난 뒤에 화이트 와인을 마시면 온전하게 풍미를 즐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을 레드 와인보다 먼저 마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드라이 와인을 스위트 와인보다 먼저 마시게 됩니다. 인간의 미각은 단맛이 입안에 들어오게 되면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애기들 왜 사탕이나 초콜릿 달콤한 거 좋아하지만 식사 전에는 못 먹게 하잖아요. 우리네 밥상도 그렇지만 서양 코스 요리의 마지막을 이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면 이 아이스 와인 등의 디저트 와인, 그러니까 달콤한 와인으로 그 마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달지 않은 드라이 와인을 먼저 마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벼운 와인을 무거운 와인보다 먼저 마시게 됩니다. 인간의 오감은 똑같은 자극을 반복하게 되면 감각의 수능 현상으로 더 이상 자극을 못 느끼게 되거든요. 또 약한 자극에서 강한 자극으로는 느낄 수 있지만 강한 자극이 있고 난 뒤에는 이 약한 자극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한 와인을 무거운 와인 전에 마시는 게 당연합니다. 네 번째로 양주한 지 얼마 안 된 헤드 와인을 올드 와인보다 먼저 마시게 됩니다. 헤드 와인이라고 하면 와인의 프레시함이 주가 되겠죠. 빈티지가 오래된 이 올드 와인의 경우에는 병 속에서 이 숙성이 진행되게 되거든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컬러가 변화하고 이 숙성된 볏짚향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렇게 오래된 올드 빈티지 와인의 경우에는 이 향의 분재가 이 수용액 상태로 병 속에 오래 있다 보니 이 산소하고 접촉을 해도 금방 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보다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와인의 경우 영 빈티지 와인을 올드 빈티지 와인보다 먼저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론적인 기준은 같은 와인을 같은 레벨의 와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포도 품종이나 블렌딩 비율, 지역, 마을, 포도밭, 양조 스타일, 발효 및 숙성 스타일이 다름으로 인하여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자면 훨씬 더 복잡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모임에 가져갈 와인이라면 나름 애지중지하는 와인을 가져가실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져간 와인의 반응이 뜨끔미지근하면 슬프잖아. 정말 앞서 말씀드린 이론을 99.9% 이해하고 선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그런 모임이라면 믿고 가져가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 와인이 중간 순서에 애매하게 끼어가지고 임의로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대로 풍미도 발산하지 못하고 강한 와인 이해 시험을 하게 되면 완전 폭망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아예 인트로에 시험할 수 있게 스파클링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을 가져가면 오히려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직장을 마치고 시험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 하루에 피로가 누적되어 있잖아요. 오자마자 시원한 뽀글이 한 잔, 아니면 시원한 화이트 와인 한 잔, 아니면 리슬링 미디엄 스위트 정도의 살짝 단맛이 있는 와인의 경우 입안을 상큼하게 만들어주면서 에너지조차 뿜뿜 해주니 기분 좋은 와인으로 기억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아이스 와인이나 TBA처럼 노블한 디저트 와인으로 마지막 시험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시험했던 와인들을 압살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모임 멤버들에게 임팩트를 확실하게 주려면 앞이나 뒤로 가는 이런 전략도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에 이 내용을 정리하다가 저희 와인강 바에 오신 여성 손님 두 분과 이야기하다가 나온 내용이거든요. BYOB로 테이스팅할 때 와인마다 잔이 다 구비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잔이 모자라서 와인잔 한 개 또는 소량의 와인잔으로 시험을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와인병을 사람 숫자에 맞춰서 n분의 1로 나눠서 따르지 마시고 맛만 볼 수 있게 소량씩 따라서 전체 와인을 먼저 테이스팅하고 그 다음 각자 마음에 드는 와인을 맛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다면 각자 기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와인이 각자 다양하게 될 겁니다. 또 주량에 따라 시험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 테이스팅이 아니라 와인을 즐기는 자리의 경우
멤버들의 주장이 알스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특별하게 고가의 와인이 있다면 그걸 먼저 시험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인 한두 잔 마시면 그 치사량이 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저희 업계분들 중에서도 그런 알스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의 주장을 고려하셔서 이 시험 순서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BYOB 모임 또는 와인 시험회에서 와인 시험하는 순서 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2025년 을사년 한 해도 와인강 채널과 함께 슬기로운 와인 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와인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